그러면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흐르다 연출한 김현정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흐르다에서 진영 역할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흐르다에서 편집을 맡은 원창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흐르다가 이제 개봉 네. 금요일 첫주 금요일인데 조금 개봉하시고 소감 좀 어떠신지 감독님 네, 사실은 좀 개봉 전날까지는 오히려 무덤덤했었는데 이제 개봉 날부터 많이 설렜었거든요. 긴장도 되게 많이 되고 계속 매일 검색하는 하루를 시작하고 지금도 좀 설렌 마음으로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검색하셨을 때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서 되새김질 차차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설 배우님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3일차 소감. 엄청 검색하죠. 전 아침에 눈 뜨면 일단 왓챠피디아 먼저 켜요. 그래서 흐르다를 검색합니다. 네. 그래서 그 리뷰를 남기신 분이 또 늘었나, 별점 몇 개 늘었나 보고 있습니다. 편집 기사님은요? 저도 거의 검색 자주 하고요. 별점은 근데 자세하게는 안 보는 편이고 기사 위주로 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관객분들이 오늘 거의 처음 보신 관객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사실 이게 제목이 처음에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흐르다 이게 어떤 영화지 하면서 이제 상상을 하면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제목이 약간 맴돌면서 이게 또 하나의 수로니까 어떤 뭔가 이렇게 운동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 제목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만들게 된 계기랑 그다음에 제목이랑 좀 연동해서 좀 한번 소개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단편 작업들 하면서 되게 장편 영화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저한테는 되게 개인적인 숙제 같은 이제 부녀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사실 이게 첫 장편이 될지는 몰랐는데 부녀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이야기들을 좀 고민하고 쌓아두고 있다가 이제 영화의 첫 장면이 이제 진영이 샤워를 하는데 되게 불편하게 거실로 나오는 이런 이제 장면이 좀 영화의 시작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이제 속도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영화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시작했고 이제 부녀 얘기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저는 이제 되게 작업들이 좀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좀 궁금한 이런 것들을 보통 영화로 하다 보니까 이제 저와 저희 아버지 관계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너무 이제 소통이 없는 이제 부녀지간이라 가지고 그걸 영화화 시키려니 도저히 엮일 일이 없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것을 좀 영화에서 크게 가지고 왔어야 했었고 이제 그 이후부터 천천히 이렇게 서로가 이제 좀 부딪혀가는 부녀 얘기를 이제 그제서야 좀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제목이 좀 좋은 게 떠올라야 또 이렇게 힘을 받는 편인데 좀 안 떠오르더라고요. 되게 이제 쉽지 않았는데 이제 어머니의 죽음이 이제 이 가족들에게 툭 이렇게 던져졌을 때 막 우왕좌왕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좀 각인이 됐었고 그게 뭔가 이제 흘러가는 막 그런 이미지가 좀 생각이 나서 그냥 흐르다라고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그 단어가 좀 묘하게 되새김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제목으로 하게 되었어요. 되새김질을 자주 하시나 봐요. 아까도 뉴스나 방송.
시나리오 처음 이제 받았을 때 제목이 흐르다. 네. 그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 영화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시나리오 읽었을 때 네. 말씀이시죠? 감독님 앞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제 흐르다라는 제목으로 시나리오 받았을 때 정말 제목이랑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받았던 느낌을 좀 얘기를 하자면 되게 너 많이 내가 민망하네. 아직 감독님한테 한 10번도 넘게 말해가지고 네. 되게 잔잔한 호수 수면 아래 정말 많은 것들이 들끓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읽는데 제가 그때 한참 소설책을 많이 읽을 때여가지고 되게 잘 쓰여진 한국 문학 단편집을 하나 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꼭 하고 싶다. 근데 감독님이 김현정 감독님이라고 그러면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잔잔하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잔잔함이라는 게 어떤 진영 내면의 어떤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 가족 관계 내에서의 상황들 이런 거 잔잔. 보여지기에는 다들 담담하고 담백하고 잔잔해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그 안에 정말 많은 일과 사건, 사고와 이야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 자체도 엄청 정말 그렇게 담백하게 쓰여진 글을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편집 감독님 네. 사실 그 저희가 영화의 밤 이번에 두 번째인데 네. 두 번 다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떡하다 보니까. 원창재 감독님과 함께 영화의 밤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은 시나리오 처음 보셨나요? 아니면 푸티지로서 이 영화를 처음 만나셨나요? 당연히 시나리오는 봤고 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네. 원래 이제 저는 서울에 있고 감독님은 이제 대구에 계시니까 제가 어쨌든 감독님이랑 기존의 단편을 이제 새 작품을 같이 네. 했던 스텝이라서 어쨌든 제가 처갓집이 또 대구예요. 그래서 그때 내려간 김에 감독님을 뵙고서 처음에 이제 얘기로만 들었던 게 저는 이제 처음이었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제가 어머님이 이제 그 시나리오에서 이제 네. 그 사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 제작비가 이제 장례식이랑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냐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이제 안 보여줄 거다라고 그때 아마 이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걸 바로 이제 그 거기까지만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 거다. 이래서 그게 되게 확고하게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는 나는 것 같아요. 그 암전 장면. 예. 그걸 아마 찍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셨던 그거를 처음 들었던 기억이 지금 나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계속 3번 작업을 해봤어서 사실 지금 어떤 감독님이 지금 뭐 푸티지를 갖고 오거나 이거 했을 때 그냥 약간 이제 그냥 어떤 결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그걸 좀 이제 좀 이해하면서 그 시나리오대로 일단은 그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 암전 장면이 그 배우님도 이제 인터뷰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이라 하셨고 그게 제가 세어보니까 딱 15초더라고요. 15초의 그 블랙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절의 느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어짐의 뭐 그런 커트인데 그 장면은 왜 그 시나리오 단계부터 어떤 책상으로 그걸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 영화는 부녀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이 늘 있었고 이제 거기를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이제 생각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어머니의 관계가 이제 초반 영화에서 또 설명이 되고 그것이 이 가족 안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암전을 연기시켜야 되는 약간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님하고 이제 그 암전의 길이가 어쨌든 좀 길어서 이게 뭔가 이런 이제 영화를 보다가 약간 빠져나오는 것처럼 해서 뭔가 감각이 약간 이렇게 각성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면서도 또 너무 길어지면
너무 저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또 강요가 될까봐 이제 그 적절한 시간을 찾는다고 되게 여러 번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적절한 암정 비리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 완성된 영화로서 그 장면을 이제 만났을 거잖아요. 네. 관객으로서 어떠셨는지 좀. 처음에는 방송사고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고가 났다. 그 15초가 저한테는 엄청 길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1초, 2초, 3초쯤이면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전부 다 같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다들 그쵸? 뭔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영화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제가 한 네 번 정도 봤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그 암전 장면이 됐어요. 왜냐면 그 옆에서 다들 약간 당황하는 것을 혼자 눈치채는 그 짜릿함도 물론 있지만 사실 사람이 엄청나게 큰 일을 겪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이 아마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공감이 가고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영화적 체험이다 라고 생각하게 돼서 그 장면 정말 놀라웠고 정말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영화가 편집 감독님도 말씀하셨듯이 되게 담담하고 이렇게 그리지만 그 장면이 어떤 영화적 장치로서 이렇게 작용이 크게 되니까 그 초 한 30분 정도 편집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아무래도 이 부녀 관계로 들어가고 또 어머니와의 관계도 마지막에 이제 또 다시 찾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울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세 관계가 되게 어떤 균열을 굉장히 갖고 있지만 그것이 좀 외면한 상태로서 이 인물들이 잔잔한 호수 얘기했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정말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가족을 이렇게 딱 다큐멘터리로 거치해서 찍은 것처럼 이렇게 담아내셨는데 어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어떤 연출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극적인 네. 요소가 있을까요? 그냥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죽으면 우리는 뭘 할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뭘 할까? 이게 저한테 되게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장례식을 뺀 것도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이제 쉽게는 사망 신고부터 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일이 어쨌든 이제 살아 있는 사람들한테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조금 강했었고 그러다 보니 감정들도 계속 덜어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네,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설 배우님은 진영이란 인물을 이제 연기하고 마지막에 다다를 때까지 좀 어떤 좀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요? 촬영을 진행하면 할수 이 인물에 대한 거리감이라든가 아니면 진영의 어떤 변화를 포착한 게 있거나. 사실 영화를 촬영할 때 당시에는 이게 제가 3년 전에 찍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영화를 처음에 이거 같이 찍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로 좀 반경을 넓혀보자면 그때 당시에는 저와는 진영과의 거리가 꽤 멀다. 좀 가까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느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도 진영의 모습이 많이 있고 진영 같은 행동과 말을 할 때도 있고 해서 이게 참 신기하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또 변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되게 신기하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버지 사진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묘하게 약간 감동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냥 그런 모습 자체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대로인 모습을 짧게나마 스틸로 이제 보고 잠이 드는 건데 거기에서는 감정이 물론 이제 영화를 통해서 표현되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좀 생각하고 하셨는지.
두 분 말씀해 주시죠. 쉽게는 짠함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뭐그 영화 초반에 이제 어머니가 계실 때 보면 항상 이제 가족 행사에는 참여를 안 한 그런 이제 앞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의 묘지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 중간에도 이제 사실 딸들만 이렇게 방문하고 그렇죠. 네 아버지는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실생활로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제 어떤 아버지 선택이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어쨌든 영화 안에서는 좀 그거를 이제 진영의 감정으로 표현할 때는 그게 너무 이렇게 뭐 놀라거나 기쁘거나 막 이럴 것 같진 않아서 그 수위를 좀 찾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게 완전히 저희 영화의 마지막 촬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진짜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감정의 그 수위, 네, 그 웃음의 정도 약간 이런.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되게 복합적인 마음을 담으면서 어쨌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좀 짠함 같은 것들을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저는 조금 더 활짝 웃고 싶었는데 농도를 맞추는 거에 있어서 많은 시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가족의 어떤 소중함이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진영은 30년 동안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떨어져 사는 거란 말이죠. 그것에서 오는 또 애틋함도 있을 것이고 그때서야 어렴풋이 가는 이해 또는 그간 아버지를 원망했던 마음에 대한 어떤 용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맞추기 위해서 감독님이랑 저는 많은 시도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잘 편집해 주셔가지고 영화가 나왔죠. 우리 편집 감독님은 그 장면도 그렇고 네. 약간 감독님하고 편집적으로 좀 논의를 많이 한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좀 의견이 좀 갈리는 장면이 있을까요? 근데 편집을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막 컷이 복잡하거나 커트가 많아서 다양하게 많아서 뭔가 다양하게 뭔가 붙여 볼 수 있는 성질의 어떤 컷들이 아니긴 했는데 사실 편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편집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정해진 제한된 커트 안에서의 그 어떤 호흡을 잡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당연히 감독님과 저의 호흡이 다르잖아요. 기존에 뭐 계속 맞춰왔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나마 어느 정도의 이제 서로가 아는 이제 제가 이제 감독님의 이 정도 호흡인 거는 알겠는 걸 이제 미리 좀 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된 건데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약간 조금씩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는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암전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 네, 생각보다 많고 뭐 이것도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뭐 이거 더 보여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로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작품에서의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뭔가 그냥 저는 약간 이제 좀 뭔가 너무 딱 맞춰진 영화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뭔가 숨 쉴 틈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감독님이 연출하시는 방식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았고, 대체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일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계약을 하러 갈 때, 그 아빠와 그 새로 직원이 계약을 하러 가고, 진영은 이제 그 왜 뭔가를 준비하려고 이제 각자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편집을 할 때가 뭔가 계속 여기가 맞다 아니다, 그리고 그 인서트 샷을 그 빈 공장에 인서트 샷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어떤 순서로 넣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부분의 편집이 가장 약간 고심을 하셨고 최종까지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기억이 나요. 감독님 뭐 하실 때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사실은 어머니 돌아가신 감전처럼 그 중간 후반에 그 이제 빈 공장이 빈 사무실이 잠깐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진영은 진영대로 그 유학원에 가고 아빠는 아빠대로 인천에 가서 이제 사무실 불 꺼진 채로 있던 장면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길이감에 대해서 이제 네. 그 공간에 대한 길이감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고 이제 저도 또 기억이 나는 거는 호진이라는 인물이 이제 다시 오면서 저희가 이제 영화가 사실은 좀 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영화가 이제 워낙 이제 시나리오 그대로 찍다 보니 이거를 뭔가 이제 달리 해볼 방안이 되게 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이감이나 순서라던가 이런 걸로 계속 시도하면서 네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관객분들도 감상이나 뭐 질문 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시면 손 들고 이렇게 공간이 들려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 끝에 크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편집 감독님께서 이 감독님의 그 결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좀 그 결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정 감독님의 결은 어떤 감독인가? 결이요? 굉장히 그 진중하고 컷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약간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실 어떤 공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편집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밀도가 막 이렇게 있지 않은 화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컷들이 이제 조합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되게 단단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게 뭐 어느 순간 이렇게 뭐 그렇게 느꼈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서서히 이제 그런 게 완성이 돼가는 느낌으로 제가 단편부터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결이 약간 뭐 조금 이제 다른 연출자와 작업했을 때 받는 소스들과 약간 좀 그런 다른 결 같은 게 느껴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기억나는 커트나 장면? 저는 사실 이번에 제가 이번에 볼 때 제가 사실 이제 GV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 오랜만에 또 프로젝트를 열었어요. 한번 뭔가 또 재미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쓱 봤는데 저는 이번에 다시 볼 때 되게 좋았던 장면, 편집할 때도 사실 좀 약간 이 부분은 되게 좀 숨 쉴 수 있는 장면인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게 처음으로 이제 아빠랑 둘이 이제 일을 할 때 대출을 받아서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다시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그 아빠의 마음도 느껴지고 진영의 마음도 뭔가 이렇게 그동안에 없었던 뭔가에 대한 감정이 그냥 딱히 뭐 대사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냥 툭툭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다시 보니까 되게 따뜻했구나,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부재가 생긴 뒤에 예. 아버지와 또 처음 또 말을 또 주고받지도 않다가 예. 갈수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또 과정들에 가장 여기서 되게 따뜻했던 장면이 아닌가. 네, 또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네, 들립니다. 작은 영화 보기 잘 봤습니다. 지난 장편도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이번에 첫 장편이라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제 보면서 보통 영화를 보면 인물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좀 특이하게 대구라는 공간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저도
뭔가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영상 속에서 얻어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그런 대구가 약간 배경이 아니라 약간 또 다른 주인공처럼 되게는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약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이 당황하는 게 요새 흔히 화두되는 뭐 지방 소멸의 과정이라든가 혹은 대조업의 축소처럼 보여지기도 했어가지고요. 그래서 감독으로서 대구라는 배경이 어떤 곳으로 보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한 게 흐르다와 인문반이라는 이제 이전에 약간 50분 중편에서 대구랑 어떤 지역에 대한 공간이 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좀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 이제 제가 이제 저도 한 20대나 뭐 30대 초반 때 뭔가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고 여긴 좀 답답해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서 좀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생각이 전혀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변방에서의 더 흥미로운 요소들이 더 많고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바뀌게 된 생각들인데 어쨌든 지금 만들어진 영화에서는 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냥 정말 그냥 도시 대구 도시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영화에 나오듯이 좀 산업 뭔가 이런 측면으로 좀 각인되고 대구는 염색공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뭐 직간접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했습니다. 뭐 배우님은 그런 공간성에 대한 도시나 생각 좀 해보신 거 있으세요? 사실 저도 지방에서 태어나서 오래 살아서 성인이 되고 처음 선택한 게 서울이고 여태 서울에서 살고 지금 이렇게 배우가 되었는데요. 공감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더 큰 곳으로 나가고 싶어 하고, 그곳에 가면은 왠지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진영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계속 나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또, 취업을 하더라도 외국계 기업만 콕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더 앞으로 더 밖으로 뻗어나가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또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내려가서 있다가 또 시간을 아니 그 오늘 사실 이제 네. 공장 이제 여직원 역으로 이제 네. 그 역할 해주신 정가빈 배우님이 오늘 같이 좀 오. 와주셔가지고 오. 네. 실례가 안 되면 잠깐 무대로 잠깐 네. 네네. 네. 네. 저하고 인문반이란 작품을 네, 같이 그렇죠. 네. 여기 잠시 여기 가운데 여기 앉으세요. 네. 그래서 인사 한마디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화 흐르다의 공장 직원, 저는 미은이라고 부르거든요. 공장 직원 미은 역의 정가빈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한테는 아까 이제 그 현재 기사님께서 숨 쉴 틈이 아버지하고 이제 식사하는 장면에 저는 영화 보면서 이제 두 분이 사실은 같이 일 그렇죠. 배우고 약간 그런 게 너무 항상 귀엽게 유일한 어떻게 보면 친구 맞아. 네, 되게 그런 관계여서 되게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를 보신 거예요? 네,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소독제 때 네. 그 서울동문영화제에서 2번 다 보고 그리고 지금 3번째 관람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오늘 봤을 때 감상. 근데 저도 그 오늘 그 이설 배우님 그 답변하신 거에 너무 공감한 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이 그 되게 많이 변했거든요. 저도 그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는 좀 그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사람들이 좀 그 가족의 일에 좀 부대끼는 어떤 시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그런 부대낌을 느꼈는지 몰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공감이 많이 됐던 것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자리 같이 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또 참여를 안 하시는 관객분들 계시니까 인사 말씀 듣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아 네. 네, 계속 네 관심 있게 흐르다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비로소 30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진영 나이가 됐어요. 박수를 쳐주셨는데 좀 매우 슬픕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지? 근데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찾고 있는데 혹시 좋아하는 것을 찾았거나 찾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찾고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흐르다의 주제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싶은 거 해라. 진영도 나이 30이고 나이 이제 커트라인 다 간당간당 했는데도 가지 않았냐.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저는 에모시네마를 처음 와봤는데 앞으로 정말 자주 오게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오늘 자리 채워주시고 좋은 기억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화, 아이고, 목이 메이네요. 길었을 텐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화가 좀 약간 무겁지만 아마 보시면서 되게 무겁다고 생각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쨌든 되게 무거운 감정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쨌든 계속 뭔가 잔잔하게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흘러가는구나라는 거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래서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고 단순한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어쨌든 평탄하게 흐르지만 않겠지만 인생이 그래도 계속 흘러가는 강물처럼 아름답게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